자, 뭐 열심히 푼 학생도 있고 오늘 산 학생들도 있는데, 일단 크게 여기 기출 문제 소개될 거에서 나보고 카테고리를 나누라고 하면은 첫 번째 카테고리는 문제를 잘 읽고 열심히 계산하자. 정확하게. 그 다음에 끈기 있게 꼼꼼하게 계산하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나보고 고르라고 하면 어디 있냐면 세트 1에 10번 같은 거예요. 10번 문제만 혹시 10번 풀어보셨나요? 아, 지윤이 풀어봤니? 저 10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차근차근 읽어보면 N은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다 푸는 게 아니라 N은 자연수라고 제한을 주고 그 다음에 FN이라고 하는 함수를 규정을 해주는데, 이 함수가 보통의 사람들한테 꼴보기 싫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로 나누면 되게 극혐하잖아. 첫 번째, N이 홀수이면 이 함수는 로그 4의 n으로 계산하고 fn을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콜? 그 다음에 n이 자연수가 짝수이면 로그 2의 n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세히 읽고서 꼼꼼하게 계산만 하면 돼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저 뒤에 것도 보여줄게. 같은 유형이다 이거야. 이때 FA하고 FB를 더했을 때 이 더한 값이 2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주는 자연수 A와 B의 순서상 개수를 세라. 뭐하고 겹친 거냐면 경우의 수하고 겹친 겁니다.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하고 겹친 거예요. 경우의 수에서 맨날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이거를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에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A, B가 있을 때 얘도 뭐 홀수가 할까? 홀수부터 해. 홀수, 얘도 홀수인 경우. 둘 다 뭐 짝수인 경우. 왜? 그거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홀수, 여기는 짝수, 여기가 짝수, 여기가 홀수, 이렇게 나눠라는 거예요. 나눠서 요 계산만 끈기 있게 차분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죠. 하기가 싫다는 이유로. 이거 생각이 안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연수 A, B고 규칙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구조고, 그러면 자연수 두 개가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거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라고 하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둘 다 홀수면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로 계산돼요? 여기로 계산되겠지? 그러면 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로그 4의 A 더하기 로그 4의 B가 그대로 따라해. 여기서 규정해 준 대로. 그럼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아 별거 아니네? 그냥 이거를 갖다가 좀 지루하긴 하지만 세 번 더 하면 되네? 얘 한 번 했으면 이거 세 번만 더 해주면 되는 거야. 똑같은 작업을. 자, 여기 보시면 로그 계산은 어떻게 돼요? 둘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되시죠? 이때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 부등식 푸는 건 간단하죠.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A, B가 있고요. 여기는 4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돼야 되겠죠. 그걸 결정하는 거는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2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이때는 이쪽이 큰 게 여전히 이쪽보다 이쪽이 큰 게 맞단 말이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두 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둘 다 홀수이면서 곱해서 16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뭔 짓을 해야 되냐? A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뭐 더 쓸 게 없네. 11일 때, 13일 때, 15일 때 이렇게 나눠봐야 되죠. A가 홀수일 때, 그럼 B가 뭘 가지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하면 일단 A 전체 개수는 보여줬으니까 A가 1일 때, A가 1이면 가능한 B는 곱해서 1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1, 3, 5,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15까지. 요 개수 세주면 되는 거예요. 몇 개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 A가 3일 경우 B는 1도 되고 3도 되고 5까지만 되겠죠. 개수가 팍 줄어버렸잖아요. 그쵸? 조금 요게가 개수가 좀 많다 뿐이죠. 그 다음 A가 5라 그러면 B는 1과 3만 있을 거고 이 순서상이 다 다를 거고 A가 7이면 B는 3은 안 되겠네요. 1. 그러면 7부터 벌써 하나밖에 안 되니까 9구나 뭐 11이나 13이나 15는 다 한 개씩밖에 없겠죠. 그럼 순서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뭐 이렇게 세면 되죠. 이 작업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세요. 오늘 보니까 계산도 만만치 않게 틀리고 있는 걸 내가 못백을 했거든요. 일치번호.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카테고리가 형태는 다르지만 꼼꼼하게 계산만 하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거를 먼저 예를 들까? 계산만 꼼꼼히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별다른 큰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이디어가 막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는 애들. 가령 11번도 뭐 그런 종류에 해당하죠. 11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X하고 Y가 둘 다 실수인데 이거 많이 이제 지수나 이쪽에 보면은 아예 1번에 맨 처음에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12의 X제곱이 3이다. 12의 Y제곱은 8이다. 그렇다면 64의 Y분의 2-X가 과연 얼마일 것이냐 이걸 찾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건 좀 뭐 예를 들어서 개념서 보면은 1번에서부터 3번 사이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지훈이 자니? 네. 자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통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12의 x가 3이다. 그렇다면 x분의 1은 여기 그때 보통 이제 문제 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였었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꿨었어. 양쪽에 x분의 1제곱 똑같이 x분의 1제곱 해주면 3의 x분의 1제곱이 12입니다. 뭐 이런 걸 이용했었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지금 그거랑 달라요. 왜냐면 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냈었죠. 3의 x분의 1 곱하기 그래서 3의 y분의 1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10이고 얘는 뭐 저런 거랑 다르게 계산해봤더니 4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48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야. 근데 거기서 아무래도 수능이다 보니까 똑같이는 안 되고 살짝 변형해서 낸 것 뿐이야. 근데 어차피 여기에 정확하게 계산하고 차분하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에 속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일단 y분의 1은 요거 갖고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64의 2-x제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x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이너스 x가 필요해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필요로 한 그 스타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12의 x제곱이 3이 똑같이 뭘 해줘야 돼요? 양쪽에다 뭘 해줘야 돼? 이네야?
아니 지금 난 지금 마이너스 x가 필요하다니까. 마이너스 1제곱씩 해줘야지. 마이너스 똑같이 해주라고 만들어라고 문제에서 필요한 형태로 바꾸라고. 아까는 x분의 1이 필요했으니까 양변에 x분의 1씩 해준 거고 지금 마이너스 x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씩 똑같이 해주라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12에 마이너스 x제곱이 3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또 뭐가 있어요? 2가 있네요. 그럼 여기 지수에 2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12의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2-x제곱이란 걸 내가 구경이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또 뭘 해줘야 돼요? 1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러면 여기 12의 2-x제곱이고요. 이것도 계산해야 되나? 12에 곱하기 얼마예요? 12가 두 개 있는데 하나 40, 여기서 48 나왔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요 2-x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밑이 10이고 여기는 64예요. 뭐가 좀 안 맞죠? 아다리 안 맞으니까 얘나 뭐 얘를 좀 건드려 봐야겠네요. 왜냐면 8은 제곱하면 64 연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y분의 1이 필요하잖아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문제 어떻게 풀리는지 12에 y분의 1제곱을 해줘. 그게 얼마야? 8에 y분의 요렇게 여기까지 됐지?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얘는 64에 y분의 1제곱 필요한 거니까 뭘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제곱해줘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여기에 바로 집어넣으면 돼요. 12가 얘죠?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럼 12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8에 y분의 2-x고 그 값이 48이다. 근데 이게 64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양쪽에 제곱씩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제곱을 얘가 먼저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답까지 구해버렸네. 48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이런 애들. 하라는 대로 꼼꼼하게 하면 지금 민지야 거기 녹화 잘 되고 있니? 꺼졌니? 저 가끔씩 잘 꺼지거든. 매우 불안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단순 계산인데 좀 복잡해 보이는 거. 그래서 니네가 풀기 싫어하는 것들. 그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러면 이런 이 계산하고 되게 비슷한 거 하나가 저 뒤에 하나 있던데 이걸 내가 예시를 들어줄까 하다가 자, 그 28페이지 31번 혹시 안 푼 학생 있어 한번 지금 풀어볼래요? 비슷한 문제니까. 성원이는 어디까지 풀어봤어? 다 했네? 이거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 저기 수업 시간에 유형 9번까지만 나왔어. 이건 진짜 잘 기억하는구나. 여기도 뭐 이건 벌써 친구고. 예.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내 맘에 습득이 좋은데 완벽한 습득이 좋은데. 이건 어떤 생각을 드는 거예요?
풀다 말고 얘는 음, 잘하는구나. 그래도 내 생각대로 그러네. 근데 또 유머는 왜? 이거 진짜 수영이다. 이게 앞에 세트는 이런 됐어. 응? 그래? 이게 요거 지금 요 1번 스타일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그 풀어서 답 나왔나요? 내가 지금 몇 번씩 했죠? 31번? 31번 몇 개? 오 맞았어요. 31번. 선우는? 땡입니다. 그래서 답이 어디 있어요? 아직 안 풀었다고? 우. 열심히 했다니까요. 사연이나 안 돼? 어려워? 자, 요거 뒤에도 나오니까 63번인가? 거기도 나오니까 뭐 맞은 학생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지수 법칙 맨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세제곱분의 2의 m 플러스 1제곱이라는 숫자가 얘가 결과적으로 자연수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예요. 요거랑 아까 63번이었나?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스타일은. 그러면 좀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n 플러스 1 돼 있으니까 그지 같으니까 쉬운 거부터. 자, 세제곱분의 2에 m제곱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그러면 얘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생긴 애예요? 2에 3분의 m제곱 이렇게 생긴 애죠. 그런데 이 결과가 전체가 자연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한 결과가. 그러면 이 분모 3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야 됩니다. 즉 m이 가능한 숫자는 여기서 가능한 숫자는 0이거나 3이거나 6이거나 9 같은 0을 포함한 3의 배수여야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규원아, 우리 그때 수능 기초 수업 때 그래서 3의 배수하고 약수 다시 배웠었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m이 만약에 얘처럼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날려야지. 자연수 아니니까 얘는. 근데 뭐 100 이하다 그러면 369 해가지고 이게 100보다 작게 되려면 몇 개가 존재하겠어요? 33개가 존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m으로 돼 있나 여기 m 플러스 1로 돼 있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기네요? 2에 3분의 m 플러스 1제곱이고요.
그게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는 얘가 3, 6, 9 이런 애야 된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3, 6, 9 해서 이거 어디까지 가겠어요? 99까지 갔을 때 n이 n 플러스 1이 99니까 n은 몇 개까지? 98까지 해서 무사히 100 이하의 숫자로 나올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이때는 n이 2가 되고 여기는 98이 될 거고, 그쵸? 그럼 이제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33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놈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요거를 조금씩 꽈서 내는 게 아까 그게 60 이게 같은 문제예요. 64이라고요? 자, 63번 볼까요? 푸른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안 푸른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63번 완전히 쌍둥이 유사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계산이 조금 더 까다롭게 돼 있는 건데 이거 힌트까지만 주고서 한번 마무리는 여러분들한테 시켜볼게요. 자, 어떤 자연수가 지금 나오는 이 숫자의 n 제곱근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몇 번 푸는 거예요? 63번. 자, 그러면 잘 봐. 요걸 써놓고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어떤 자연수가 이렇게 생긴 숫자 얘의 n 제곱근 중 하나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파악할 때 좀 뭐라 그러지, 문제 자체에 나와 있는 수식을 너무 그 고지고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추천하는 거는 이 문장을 단순화시켜서 구조를 좀 파악하세요. 바로 구조 파악이 안 되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떤 자연수가 이랬어요? 그럼 어떤 자연수가 n이 이제 k라고 하자. 자연수니까 k라고 하자. 어떤 자연수 k가 어떤 숫자의 라지 n의 n 제곱근이다. 이런 뜻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얘를 k를 n 제곱하면 라지 n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원래 제곱근의 뜻이 뭐예요? x의 x, 그러니까 3의 세제곱근 하면 어떻게 돼요? 세제곱을 해서 3이 나오는 그때 그 x를 세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모든 개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의 세제곱근의 뜻이 뭐냐면 그 제곱근이라는 놈을, 이건 방정식의 근이니까 그 제곱근이라는 놈을 세제곱을 하면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단순화시킨 문장에서 보면 이 숫자가 요 놈의 n 제곱근이라고 하면 이 새끼를 n 제곱을 하면 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말뜻이 숫자. 그러면 얘들 이쪽 다시 와보세요. 그럼 이 어떤 자연수라는 놈을 n 제곱을 하면 누가 나온다고? 얘가 나온다고. 이해했어? 그럼 그 어떤 자연수를 k라고 하면 k에 n 제곱을 하면 누가 나와야 된다고? 얘가 나와야 된다고. 이게 국어야, 국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좀 전에 봤죠? 어떤 거듭 제곱이라고 돼 있는 이렇게 루트를 뒤집어 쓰고 있는 애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지수값이 어쩌고 저쩌고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럼 얘도 똑같죠? 자, 이게 k가 자연수니까 k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연수가 여기서 그러면 n제곱씩 해주면 얘 얼마예요? 2의 몇 제곱이야? 잠깐만.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 2의 2분의 3의 10 마이너스 n에 맞나요?
곱하기 n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2의 2 제곱 요런 숫자의 제곱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요 전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얘가 0, 1, 2, 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이 숫자 전체가. 근데 그런 숫자 n 중에서 2 이상 자연수 찾아라 이렇게 돼요. 내 말 뜻 이해돼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겠어요? 요거 마무리는 시간 조금 줄 테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좀 단순화 시켜 보세요. 근데 이거 저기 뭐지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고 쓰니까 이거 어떻게 해? 정확히 그다음에 좀 끈기 있게 하다 보면 한 5개에서 6개 사이에서 끝나겠지. 그러니까 한 더하기를 구할 수 있겠지. 내가. 이게 무한히 많아지면 더하기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보세요.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죠.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요령을 여기다 써놔야지. 자연수 뭐로 할까? m m은 0부터지. 자연수가 아니라. 그러면 요령이 조금 생기면 이렇게 만들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면 좀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30이라는 숫자를 두 수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제한이 팍 걸려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도 자연수죠. 0부터 시작해도 자연수 3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얘도 자연수죠. 자연수 n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두 자연수의 곱으로 해서 30이 나온다는 건 얘랑 얘가 30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약수. 몇 개 안 됩니다. 약수. 그래서 첫 번째 m이 0이면 n은 여기가 0이니까 3n이 되겠으니까 n은 10이 돼요. 내가 원하는 자연수 10 하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러면 n은 6이 돼야겠죠. 약수로 돼.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 다음 여기가 2가 되면 여기 7이니까 나가리죠. 3, 2 넣었지. 3 집어넣으면 9죠. 그쵸? 9면은 30의 약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 4면 얼마야? 15, 4, 2, 8. 11이지. 아니야. 5, 13, 6, 15. 6대네. 6일 때. 아까 얼마였지? 6일 때? 이게 15인가? 이 계산하면 15인가? 그럼 얘 얼마? 2.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거 30대 저기 30 될 수 있나요? 이거 1이 나올 수 있게? 이거 30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짝수로 해서. 또 없을 것 같은데? 8, 16 안 되고 9 안 되고 10 안 되고 나가리죠. 또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얘가 0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3일 때로 구하는 거 약간 초보 티가 나는 거고. 근데 그 초보 티가 나더라도 어떻게? 끈기 있게 계산하라고. 물고 늘어지라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다 보면 아무도 못 풀어. 끈기 있게 해야 뭐 하나라도 건지는 거야. 이거를 얘가 0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해도 좋아. 그렇게 해도 풀어보라고. 그래서 성취감도 좀 느끼고. 조금 이제 중급이 됐다. 좀 이런 거 좀 많이 풀어봤다. 그럼 이제 이렇게 식을 정리하겠죠.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이유는 두 수의 곱이 정수가 되는 게 인수분해라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후보가 팍 줄어버려. 그래서 좀 편해. 그런 장점은 있다. 이거까지 풀어도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또 뭐가 있냐? 그 바로 옆에 66번도 있네요. 66번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76번도) 마찬가지. 76번은 좀 다르다. 76번은 좀 다르고 75번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애들, 그런 애들이 내가 지금 처음에 얘기하는 내용에 관련된 거. 여기까지 좀 감이 잡힐까요? 이런 스타일의 유형이 약간의 형태만 바꿔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거에다 또 모두 연결할까요? 모두 연결해요? 그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수열합 시그마랑 연결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지수나 로그에서, 특히 로그에서 많이 나오는데 밑과 진수 조건을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시면 잘 보세요. 혹시 여기 지수하고 로그 완전히 깡그리 까먹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왜 이 두 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왜 굳이 외워서 까먹고 할 필요는 없다. 박선우, 너 나랑 수원 처음에 시작했었죠? 응? 로그 왜 태어난 놈이에요? 기억 혹시 나나요? 없나요? 민혁이는? 나는 수업을 도대체 누구랑 하고. 그럼 혹시 다른 반 지영이 혹시 로그 왜 태어났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알아요? 아니. 수현이는? 아니. 그러면 수원의 이 단원이 지수와 로그라고 돼 있는데 왜 지수하고 로그가 같이 나올까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풀면 대충 틀리고 마는 거야. 맨날 근데 이거 까먹고. 저번 주 화요일 날 얘기했는데. 이 수업 시간에? 네. 화요일 날? 로그 얘기했었어? 그럼 로그가 뭔데? 표현할 수 없는 네, 비슷해요. 아 근데 왜? 저 박선우지. 저 지난주 화요일 날 했대잖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놔. 로그는 무리수로 되어 있는 지수값이에요. 로그 지수예요.
로그가 지수라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왜 탄생했냐?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2의 빵제곱 1이죠. 2의 1제곱 2죠. 2의 2제곱 4죠. 2의 3제곱 8이죠. 지수가 예쁘게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은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규칙적으로 나오니까 이쪽도 규칙적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했었죠. 그래서 2의 몇 제곱을 해야 3이 나오는지 2의 몇 제곱을 해야 5가 나오는지를 귀엽고 만들어내고 싶었다 이거지. 근데 이 값을 그 당시에 계산 못했어. 그래서 약속만 하고 넘어갔어. 그 약속을 뭐라고 했느냐? 2라는 숫자를 3으로 만들어주는 지수값이다. 그래서 로그 2의 3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지. 약속이야 그냥. 그리고 후세에 밝혀진 거, 요 근래에 밝혀진 게 얘가 무리수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계산이 안 된 거다 라는 것까지 밝혀졌지. 그래서 무리수로 된 지수값을 로그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2가 누구야? 얘야. 얘랑 같은 애야. 그치?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인 거지? 같은 애니까. 근데 우리가 A의 X제곱 이꼴 B에서 얘를 뭐라고 불러? 지수라고 부르고, 여기 미시라고 부르고, 미쳤다. 미시라고 부르고, 얘가 지수잖아. 그리고 얘는 그냥 아무 이름 없었어. 그냥 결과값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게 로그 A라고 쓰고 여기 크게 B라고 쓸 때 요 놈이 여기서 유래된 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 이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얘가 미시예요. 얘 이름이. 그런데 이 미세 원래대로 하면 이런 거 다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3제곱 이런 거 다 계산 가능하니까 미세 제한 조건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수원의 학습 목표가 뭐였냐면, 테마가 뭐였냐면 수의 일정한 변화를 추적하는 거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마이너스는 매우 취약합니다. 왜? 부호가 계속 바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규칙성은 개나 갖다 줘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물론 부호가 그렇게 우리가 그것도 규칙이라고 하면 하겠는데 예쁘지 않아.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날렸어. 그러니까 모든 밑은 플러스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 그런 규칙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밑이 1인 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그랬잖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버린 김에 1도 버렸다. 이게 밑의 조건이야. 내 말 이해돼요? 지난번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정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결과값이에요. 옛날에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결과물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로그라는 거에다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지어준 거다는 거지. 뭐라고? 지수동생 진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런데 얘가 이제 밑이 양수밖에 안 다루니까 여기 모든 결과물이 다 뭐밖에 안 나와? 플러스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진수도 양수밖에 안 나온다 라는 조건이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야. 누구 때문에? 밑을 이렇게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고, 진수 B는 0보다 크다. 이거를 뭐 하기 전에 답을 찾기 전에 미리 써놔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죠. 그게 어디 있냐면, 문제가 오늘 다룰 게 많아가지고 북마크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12번 가장 간단한 거 12번. 근데 여기에는 이 지수하고 밑하고 진수 조건을 물어보는 데는 필연적으로 수상이나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갑니다. 과거에 배웠던 게. 이게 가장 앞에 나오니까 가장 쉽겠죠? 12번이. 자, 얘가 2인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기 위해서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첫 번째 얘를 이제 그러면 이 값이 2가 이쪽으로 가서 2에 제곱해서 4입니다 라고 먼저 덤비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밑이나 진수 같은 이 자리에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거부터 챙겨야 돼요. 진수 조건부터. 그게 미세가 있으면 미세 조건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섣불리 얘 풀려고 덤비지 마시고 미세 조건부터 챙기자. 이게 습관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잘 안 챙겨져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네야 네? 여기만 집중해봐. 이거 로고 따위 다 잊어버리고. 요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형태가 뭐예요? 2차식이죠. 다른 말로 2차 함수라고 해도 되죠. 2차 함수가 전체 결과값이 항상 0보다 크다. 어떻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공중에 이렇게 붕 떴다는 얘기죠.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실근. 그럼 실근이 없다 그 뜻이죠.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네,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런 x부터 또는 이런 k부터 챙기셔야 돼. 뭐가 나오더라도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챙겨야 된다 이거야. 나머지 이상한 애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된다고. 맨 마지막에 가. 그럼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1-4k이고요. 이게 0보다 작으니까 k는 나오더라도 4분의 1보다 큰 놈만 챙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부터 챙기지 않으면 이게 습관 잘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구해야 되죠. 두 번째 이제 진짜로 답을 구합니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x. 혹시 승준 학생 있나요? 네. 또 카드 있으면 가기 전에 꼭 결제해 주세요. 네. 아, 네. 이 값이 4라는 거죠. 이게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그거를 이 값이 존재하기 위한 자연수 k.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지. 이것이 존재하기 위한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 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식의 값을 4로 만들어 줄 수 있는 x가 존재한다는 거지 이제는. 그러면 여기 이 x의 방정식에 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요 식의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이 식의 판별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4로 써야 되고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방정식에 실근이 있다 이 뜻이 되는 거라고. 이걸 만족하는 x가 있다. 그래서 얘의 판별식이 그럼 얼마야? 1 마이너스 4에 k 마이너스 4에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마무리 지으세요. 요거 부등식 풀어서 요 부등식하고 둘이 서로 이렇게 교집합 거기에 해당하는 자연수 k 다 찾으시는 거죠. 요것만 마무리 해보세요. 계산도 틀린 사람도 있어. 서연이 안 풀래? 이런 애들로 시작해서 조금 더 까다로운 애도 나오겠죠. 너무 거기 있으면 칠판이 보이니? 하나 더 봤는데 내가 로고에 관해서 네. 어딨지? 하나 더 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 있다. 이거 해결한 사람은 48번 가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랑 같은 문제 48번이에요. 혹시 안 푼 학생 있으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같은 문제잖아요.
민지야, 그새 졸고 있어. 내가 방금 시킨 거몇 번이죠? 48번? 풀리나요? 아니면 까다롭나요? 박사는 풀려? 학원 나가서 풀어야 돼. 이게 집에서 있으면 이게 지금 이게 12번하고 48번하고 같은 문제라는 생각도 잘 안 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새롭고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예쁘게 딱 정리를 해놔야지 기억이 오래 가죠. 민지는 풀려? 뭐야 어디가 이게 답이 얼만데? 손도 안 대고 있었네? 아니 몰라. 저 물렁거리세요. 네. 너는 풀려. 풀렸고 박사님은 답이 얼마인가? 오 틀렸다고요? 맞았다고요? 풀렸고라고 하시나? 어디서 막혔어요? 왜죠? 아니 이게 이렇게 되는 x가 있어야 된다. 그때 얘랑 더해서 요거 나오는 x가 있대. 근데 여기 밑을 보면 3, 3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거 a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전에 x 더미부터 챙겨 놓으라고 했던 거고. 그치? 아, 그 다음에 해결 안 된다? 그럼 이제 또 수상으로 넘어간 거지. 수상이 안 된 거지.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수상해서 안 된 거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 내가 그거 특강 들으라고 했잖아. 진짜 안 돼 있었어요? 네. 너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아니 들은 거 있잖아요. 그럼 출석이라도 했어야죠. 아 어제부터였어요? 네. 그 목요일부터 나와세요? 아 목요일인가? 내일인데요. 내일 나와세요? 어디요? 네. 자, 이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서 얘가 맞지? 이런 x가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맞지? 그런데 일단 그 전에 내가 이제 오늘 추천한 거는 여기 진수에 해당하는 조건부터 챙겨라가 먼저였죠. 문제 풀려고 덤비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번째 1 마이너스 2x가 0보다 커야 된다. x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라서 x가 나오긴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 존재하도록 나와줘야 된다. 이 뜻이고. 여기까지 콜. 근데 a가 뭐 있죠? a는 자연수래요. 얘 정체는 얘는 자연수.
그럼 일단 이내는 요거 계산은 했었죠. 로그끼리 덧셈이니까 무슨 화장실 갔어. 로그 3에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둘이 같아지려면 얘랑 같으면 되는 거 같잖아. 그치 이내야? 여기까지 너도 한 거 같아. 그치? 네.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a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야. 이거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뜻이잖아. 다른 말로 실근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걸 만족하는 x가. 그런데 그 실근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이 범위 사이에 존재해. 그 얘기죠. 그러면 뭐 이거 뭐 꼴배기 싫으니까 이해하실래요? 아니면 이대로 푸실래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뭘로 하실래요? 이양이에요. 이해해요? 마음 편하게 이해합시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이래요. 그 얘를 수상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 전체를 fx라고 생각해라. 2차 함수라고 생각해라. 근데 그 2차 함수가 실근이 있는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요 범위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뭐야? 근의 위치를 지정해 줬다 그랬지. 그걸 뭐라고 불러? 방정식 이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다 까먹었어.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얘가 fx잖아. 얘야, 그치? 그 얘가 이런 식으로 실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실근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뭐 두 개가 있어도 좋고 하나만 있어도 좋아. 어찌 됐든 이 두 개의 실근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 존재해.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근의 위치를 문제에서 지정을 해주면 따져야 될 게 딱 세 가지를 따지라고 했었죠. 누드니. 박선호는 이 정도는 외우겠지. 지겹도록 들었어요. 진짜 빡치다. 근의 위치를 지정해줬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야 돼. 내 식이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 그러려면 따지는 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족을 갖고서 첫 번째 판별식이 어때야 되는지 생각하라고 했어요. 판별식이 이 경우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든지 하나만 있든지 어쨌든. 두 번째 축의 위치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근이 여기 있으려면 이렇게 축이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그거 확인하시든지. 얘 지금 축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기 사이에 맞잖아요. 그쵸? 축의 위치를 확인하라. 여기까지 됐습니까? 세 번째, 여기서 제시한 이 가이드가 되는 경계값, 이거 경계선이라고 불러요. 경계선. 이 경계선에서의 이걸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경계선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에 추정되는 y-값의 부호를 따지라고 했죠. 즉 경계선 y-값의 부호를 이 모양을 가지려면 어떤 부호를 가져야 되는지 생각하라. 이게 들은 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기억나요. 2023년도에 내가 아무리 못해도 미니멈 10번은 얘기했어 이거. 왜? 니네가 진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어떻게 돼? 이걸 fx로 봤을 때 f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f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또 0보다 크거나 같아. 이 범위를 다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돼. 그런 A가 있겠죠. 그쵸? 그 A를 찾으세요.
수상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핵심 몇 가지 안 되는데 수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리고 수능에서 맨날 지겹다고 이거 삼각함수에서 나온다. 5만 잡다 그랬는데 다 나와. 왜? 치환을 하는 순간 이걸로 다 쓸 수 있거든. 2차로 치환을 하는 순간. 그래서 너 제발 외워. 나이네 너도 좀 이제 외울 때도 됐어. 내가 무슨 녹음기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작년에만 한 10번 했으면 됐지 않냐? 이거 세 개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실근의 위치를 지정해줬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있어라.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이 조건에 이 그림이 나오도록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두 값 사이에 얌전하게 둘 다 있는 경우 말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베타는 0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알파와 베타 두 개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따구로 생겼고 여기에 알파 있고 여기에 베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물론 얘도 이거 따지고 이거 따지고 이거 따져야 되는데 첫 번째 판별식은 따질 수 있는데 이런 모양의 경우 축의 위치는 정확하게 내가 얼마다라고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축이 여기서 봤듯이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0이 이쯤에 가면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경계선의 y값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요거를 x로 해서 집어넣었을 때는 y값이 여기. 얘를 y값을 집어넣으면 여기. 그러니까 얘는 음수, 얘는 양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공부를 조금 그래도 했다라는 학생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질 경우 판별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알아요. 왜? 여기서 그러니까 얘와 얘의 교집합을 구해보면 항상 여기서 나오니까 교집합이.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까지 갈 필요 없다. 시간 낭비. 최소한 고3이면 이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수상 핵심 중에 하나에 내가 우리 학원 고등학교 1학년 내가 만약에 1학년을 만든다고 치면 나는 이것만큼은 진짜 좁해서라도 다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고 말 내용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올해도 또 고1을 못 맡았어. 벼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손가락 5가지 안에 들어가.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얘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오거든. 근데 아무도 이거를 기억해 주지 않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 이거 어느 단어에 나오는 줄 알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거기 나와.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문제를 함수의 관점에서 푸는 거.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의 관점에서 내가 봤잖아. 2차 방정식인데 걔를 2차 함수의 관점에서 풀고 앉아 있잖아. 거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수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5개 중에 하나 골라면 나는 얘 거의 넘버원이에요. 왜냐면 진짜 못하거든. 특히 올해 고3은 진짜 못해. 나랑 같이 수업한 애들 내가 거짓말 안 치고 10번 이상은 쓴 것 같은데 아직도 머릿속에 없잖아. 이게 여기 이걸 알고 모르고에 내 목숨이 달렸다고 니네가 이렇게 얘를 허접대기로 취급하겠니? 오케이?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